여러분, AI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크면 클수록 좋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 생각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진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아주 작은 AI가 거대한 AI들을 이기고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6,710억. 이게 뭐냐면요. 딥시크 R1 같은 요즘 잘 나가는 거대 언어 모델들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매개 변수 개수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까지는 다들 이런 엄청난 덩치가 곧 성능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퍼즐을 풀게 했더니 이 거대한 모델들이 졌습니다. 누구한테 졌냐고요? 자기들보다 파라미터가 0.01%도 안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초소형 AI한테 져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AI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이 미스터리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할 모델은 TRM이라는 건데요. 이 녀석이 나오기 전에 먼저 그 선배격인 모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HRM, 계층적 추론 모델이라고 불렸는데 좀 복잡한 녀석이었어요. 이 HRM이라는 모델을 뜯어보면요. 일단 파라미터가 2,700만 개, 그리고 마치 사람 뇌처럼 작동하게 하겠다면서 네트워크를 두 개로 쪼개놨어요. 고주파, 저주파 이러면서요. 심지어 계산이 너무 힘드니까 수학적인 꼼수, 지름길 같은 것도 썼고요. 한마디로 아주 그냥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그 수학적인 꼼수라는 게 바로 음함수 정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복잡한 계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에이, 이쯤 됐으면 모델이 거의 정답을 찾았겠지? 안정됐겠지? 하고 그냥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두 단계 계산만 살짝 하는 거죠. 일종의 야바이 같은 건데 덕분에 계산량, 그러니까 메모리는 확 줄일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그 가정이 틀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는 거죠. 모델이 전혀 안정되지 않았는데 안정됐다고 착각하고 계산을 건너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름길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문제점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바로 이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초소형 재기 모델 TRM입니다. TRM이 한 일은요, 아주 간단해요. 급진적으로 단순하게 만들자. 딱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단순화. 바로 정직한 계산입니다. HRM이 썼던 그 꼼수, 그 지름길 있잖아요. TRM은 그걸 그냥 갖다 버렸어요. 대신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모든 추론 과정 하나하나를 정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계산한 겁니다. 꼼수 따위는 없다, 이거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꼼수를 썼을 때, 그러니까 HRM 방식으로는 정확도가 56.5%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TRM처럼 정직하게 다 계산하니까 어떻게 됐죠? 정확도가 무려 87.4%로 그냥 수직으로 떡상해버립니다. 와, 정직하게 계산하는 게 이렇게나 중요했던 거예요. 두 번째, 단순화. 이것도 아주 똑똑해요. HRM은 추론하는 뇌, 답변하는 뇌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었잖아요. TRM은 이걸 그냥 하나로 합쳐버렸습니다. 하나의 네트워크가 상황에 따라서 추론도 하고 답변도 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된 거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모델 사이즈가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고요. 세 번째 단순화는 진짜 좀 충격적이에요. 보통 네트워크층을 깊게 쌓을수록 성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TRM은 반대로 갔습니다. 4개 층이던 걸 단 2개 층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성능이 더 좋아진 겁니다. 데이터를 그냥 외워버리는 과적값 현상이 줄어들면서요. 적은 게 더 낫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 비밀이 바로 깊은 재귀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덩치를 키우는 대신 생각의 깊이를 늘리는 쪽을 택한 거죠. TRM이 생각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자, 일단 질문 X가 들어오고 임시 답변 Y가 있고 그리고 생각의 과정, 생각 노트 Z 같은 게 있다고 쳐보죠. 그럼 먼저 질문과 임시 답변을 보고 생각 노트 Z를 업데이트해요. 그 다음에 새로 업데이트된 생각 노트를 보고 임시 답변 Y를 좀 더 나은 걸로 고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최대 16번까지. 그러면서 점점 더 정답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Y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답안지고요. Z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끄적이는 연습장이나 프리노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딱 맞는 비유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네트워크층이 2개밖에 안 되니까 얕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한 번에 보고 정답을 외우는 식의 꼼수를 부릴 수가 없어요. 대신에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문제 푸는 방법 자체, 그 근본적인 원리를 배우도록 강요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높게 짓는 대신 한 곳을 깊게 파고드는 거죠. 이게 과적합을 막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작지만 강한 AI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ARC AG1이라는 아주 어려운 추론 문제에서요. TRM이 파라미터 700만 개로 44.6%의 정확도를 냈어요. 이건 자기 선배인 H&M보다도 높고 심지어 파라미터가 1000억 개가 넘는다는 제미나이 2.5 프로보다도 높은 점수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 그래프를 보면 진짜 실감이 나죠. 거대한 LLM 옆에 있으니까 TLLM은 거의 뭐 점 수준이에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죠. 근데 성능은 더 좋다는 거. 그럼 이게 여러분하고 저한테 뭐가 좋으냐? 이제 우리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도 훨씬 강력한 AI를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물류나 반도체 설계처럼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서만 일하는 전문가 AI를 만들기도 쉬워지고요. 더 이상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만 기댈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미래가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왜 얕은 구조가 시간을 들여 반복해서 생각할 때 복잡하고 깊은 구조보다 더 본질을 잘 파악하게 되는 걸까?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우리가 AI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